45번째 택지 최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는 괴 이름이면서 모으다, 도달하다,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최의 본음은 취라서 일부에서는 이 괴를 택지 취괴라고도 합니다. 최 글자를 보면 뜻을 나타내는 초두머리가 있는데 풀이 모여서 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음에 해당하는 마칠 졸자가 있습니다. 졸에서 최로 음이 바뀐 것이죠. 낭송 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사람들이 모여듦 택지 최라고 했습니다. 천풍국괴 다음에 택지 최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자, 우야, 물, 상우, 이후, 취, 고, 수지, 최, 최자, 취야. 구는 만남이다. 만물은 서로 만난 이후에 모인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최괴로서 했다. 최라는 것은 모임이다. 천풍국괴가 서로 우연히 만나는 때라면 택지 최괴는 만나서 모여 무리를 이루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때죠. 세상 만물이 서로 만나면 무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풍국괴 다음에 택지 최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택지 최괴의 괴사를 살펴보면 왕격, 유묘, 리견, 대인, 형, 한이, 리정, 한이라. 용대생의 야 기라고 리 유유왕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괴는 왕이 종묘를 세우는 것이 지극하다. 구호의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우니 형통하고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 큰 희생을 쓰는 것이 기라고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라고 했습니다. 괴사를 보시면 왕격 유묘 앞에 형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다른 여러 판본의 괴사에는 없고 왕숙본에만 있었는데 주역에 줄을 단 왕필이 왕숙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원문에는 그대로 실어두지만 이 글자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괴는 왕이 종묘를 두는 것이 지극하다. 종묘를 세우는 것이 지극하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격자는 이를 치자와 같은 뜻인데요. 지극하다, 궁극에 이르다, 극진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묘를 만드는 것이 극진하다, 지극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종묘는 한 국가의 정신적 구심점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리를 이룰 때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종묘를 세우고 예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께 계사의 왕격유묘, 왕이 종묘를 세우는 것이 지극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천하가 이처럼 하나로 모여들 때에는 반드시 대인을 얻어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대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리견대인,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이 대인은 택지 최께의 구호, 양강 중정한 군주가 됩니다. 민심이 따르는 때에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군주를 만나게 되면 형통하게 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때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에너지는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리견대인이면 형하니 리정하니라 라고 한 것이죠. 택지 최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용대생, 길, 큰 희생을 쓰는 것이 길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민심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할 때 크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말한 것이고 나라의 온갖 일에 쓰임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심이 모여들 때 천하가 그 부유함과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때 박하게, 짜게 그렇게 대처한다면 천하의 민심이 흩어져서 후회하고 부끄럽게 될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나라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일을 해나갈 수 없겠지만 택지 최의 시대는 이처럼 민심이 모이는 때이므로 리유유왕,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순리대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큰 일을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택지 최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택, 상어지, 최, 군자이, 제융기, 개, 부루. 상전에서 말했다. 연못이 땅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최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병장기를 수리하고 생각지 못한 일을 경계한다. 택지 최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택, 연못을 상징하는 택괴와 택괴가 위에 있고 지,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땅 위에 물이 모여들어서 연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이죠. 못이 그냥 땅 위에 있다 라고 하지 않고 못이 땅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한 것은 물이 막 여기에 모이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택지 최께는 이처럼 많은 것들이 모이는 때인데 또 이때 순응하면서 기뻐한다 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두 소성괴가 가진 성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위에 있는 택괴의 성정은 기쁨을 상징하게 되고 아래에 있는 곤괴의 성정은 이치를 순히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 기뻐하는 도로 백성을 부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순응하면 아랫사람들은 위에서 내리는 명을 기쁘게 따르며 순응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하가 순응하고 기뻐하는 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호에 양강 중정한 군주가 있고 아래에 유기의 바른 인재가 정응으로 호응하며 그를 돕기 때문에 민심이 모일 수 있는 때가 바로 택지최의 때입니다. 이때 군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융기 개부루 병장기를 수리하여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융기는 다양한 병장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자는 다스린다, 손질한다 라는 뜻인데 병장기를 조사하고 또 수리하면서 낡고 못쓰게 된 것을 제거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쓴 것이죠. 못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땅 속에, 땅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땅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득 찬 물이 터져서 세차게 흘러갈 우려가 있는 것이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것을 막아놓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분란에 대비하지 않으면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시기에는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병장기를 정비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단, 불우라는 것은 헤아리지 못했다 라는 뜻이죠. 예기치 못한 사단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혼란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